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의회가 지난 주말부터 첫 번째 브레이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귀향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한 달 동안의 연속적인 난제들과 아주 힘겨운 싸움을 벌이다가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자신의 표밭으로 가서 유세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그가 컴포트 존으로 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긴장과 투쟁 지역을 떠나서 안전지대로 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대의 정치에서 나를 대표하는 대표자 그리고 이를 위임한 국민들과의 대면의 시간이 지금 와 있습니다. 이 넓은 미국 땅, 이 복잡한 정치 구조 속에서 타운홀 미팅, 이 형식은 아주 신선하고 순수하고 간결한 정치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타운홀 미팅의 분위기가 지금 현재 정치의 모습을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리노이주의 제10지구 선거구,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 타운홀 미팅도 지난 토요일에 브렛 슈나이더 하원 의원의 주재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운홀 미팅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또 이것이 우리 커뮤니티에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렛 슈나이더 의원은 2012년에 당선됐다가 2014년에 낙선을 했다가 2016년에 다시 당선이 됐습니다. 이 지역 선거구 워낙 박빙의 승부지이기 때문에 후보들이 우리 같은 조그만 한인 사회에 와서도 유세를 벌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타운홀 미팅의 분위기는 매우 뜨거웠었다라고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스브룩 라이브러리에서 벌어졌는데 자리가 너무 넘쳐서 부석 건물까지 사용을 했고 아주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등장 이후에 정치적인 관심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슈나이더 의원이 한 90분 동안 귀향 보고를 했고 그 이후에 주민들과 열띤 토론도 벌어졌습니다. 트럼프의 첫 달 한 달에 아주 아연실색한 민주계 시민들은 트럼프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고 이제는 이 문제가 러시아 게이트라는 이름이 이미 붙여져 있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은 마이클 플린 전 안보보좌관에 대한 독립수사도 요구를 하기도 했고 트럼프가 호텔을 빙자해서 외국 정부에 돈을 버는 거 이것도 금지시켜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남부주의 표밭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는데 지지자들의 호응은 아주 열띤 찬성이었습니다. 아주 지지가 대단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다른 주에서는 한 주민이 나는 마치 술 취한 운전사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말로 그 불평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제10지구 선거구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계속 민주당을 찍었다가 공화당을 찍었다가 오락가락하면서 매우 투표자들의 입맛이 까다로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타운홀 미팅의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성토 일색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리노이주가 중서부에서 유일한 블루 스테이트이 되어 있고 제10지구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대통령 앨 고어, 존 케리 그리고 오바마의 손을 계속 들어주던 그런 지역구입니다. 브렛 슈나이더 의원은 열띤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싸움은 long battle이 될 것이다. 오랜 투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 의회가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효과적인 반대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것보다는 총기면 총기 문제 이렇게 한두 가지로 집약을 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전략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 친구들을 교육 계몽해서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이웃에 있는 지역구의 공화당 의원들에게 퍼블릭 프레셔를 주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원칙이죠. 다수가 트럼프를 뽑았고 다수가 공화당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지금 할 일은 다음번 선거에서 다수가 되는 것,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커뮤니티는 가까운 장래에 다수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고민과 실망이 있습니다. 이 미국 전체 분위기를 보면은 지금 여론조사 트럼프의 지지도가 40% 내외입니다. 아주 나쁜 성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공화당계 시민들은 90%가 트럼프 잘한다 라고 보고 있고 민주계 시민들은 90%가 잘 못한다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나라가 크게 분열이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Divided Nation이라는 뜻입니다. 분열의 의미는 뭐냐? 브라이트 슈나이더 의원의 말처럼 long battle, 긴 장기간의 투쟁이 예상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환경이 갈등과 투쟁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소수계의 입장이 위축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입니다. 곤궁해집니다. 어려운 시절에 항상 어떤 탓할거리를 찾게 되는 것이 주류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 blaming target을 찾게 되는데 여기에는 항상 소수계 또는 이민자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갈등과 투쟁 속에 위축되고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타운홀 미팅에 대한 시카고 트리뷴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참가자들이 백인 1색이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에 여기에 관심도 별로 없었고 참여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우리들에게 정치적 신장이라는 목표가 큰 장애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미국의 질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관심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최순실 이야기가 더 재밌는 거지요. 제가 어느 자리에 가서 최순실 이야기는 우리의 이모셔널 이슈일 뿐이다, 여기에 우리가 그렇게 열을 올려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프랙티컬 이슈는 뭐냐, 실제 이슈는 뭐냐? 트럼프가 3세 멕시칸계 판사를 보고 He is Mexican 하고 얘기한 거, 이겁니다. 또 스콧계에 있던 백인 남자가 한인 여성을 보고 Hey, speak English 라고 모욕을 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슈입니다. Real issue, 현실적인 이슈들, Federal Reserve의 금리, 모기지 금리, 오바마 케어에 대체한 우리 동네 하원 의원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진짜 이슈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의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과 계몽이 우리에게 제1의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티 액티비스트, 이것이 사실은 아마추어 잡이 아닙니다. 프로페셔널 잡입니다. 이걸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30년 전 이야기를 지금 하고 나오면은 이건 커뮤니티 액티비스트라고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인터그룹,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해야 됩니다. 이것을 주도할 세력이 우리 커뮤니티에 없습니다. 이거를 빨리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지구만 해도 인구가 70만인데 투표인수가 30만 표입니다. 인구 비율을 보니까 백인 70%, 히스패닉 21.6%, 에이시안 9.6%나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패닉과 에이시안이 합하면은 30%입니다. coalition, 연합을 하면은 정치적 신장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과 교류와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커뮤니티에서 투표인 등록을 한 1000개 해놓고 크게 감격을 한다든가, 한국말로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투표를 하자고 주장을 한다든가, 그렇다면은 이건 한참 뒤떨어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떨어진 생각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상원정보위원회는 작년 선거와 관련된 러시아 자료들을 모두 보존할 것을 10여 개 정보기관에게 요구했습니다. 상하원 여러 소위원회들이 러시아 관련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이 조치에는 공화당 내 상원 의원들도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유럽에서 유럽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그리고 파트너십에 대한 약속 이행 의사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의 새 정부에 대한 의구심을 없애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등지에서 여전히 반유럽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남부주 유세에 수많은 지지자들이 모여서 열광을 했습니다. 이들은 언론과 트럼프 비판 세력들을 공격했습니다. 뉴욕 수천 명이 어제 타임스스퀘어에 모여서 나는 모슬렘이다 운동을 벌였습니다. 반모슬렘 운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어제 이들은 Today I am a Muslim too 라는 사인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등 경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미사일 실험 그리고 김정남 암살 사건 등 때문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석탄 86%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전화기가 미국 입찰에서 어제 24만 3천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이 전화기는 히틀러가 2차 대전 마지막 2년 동안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화기는 가장 파괴적인 무기로 불려왔습니다. 라마 매뉴얼 시카고 시장이 다운타운에서 오헤어 공항까지 가는 고속 전철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시설 자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소요 경비는 최고 30억 달러까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 트럼프 시위가 시카고에서 어제 다시 계속이 됐습니다. 일단의 시위대들은 어제 트럼프 타워에서 페더럴 빌딩까지 반 트럼프 구회를 내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반이민, 반기후 협약 등의 트럼프 주장을 비난했습니다. 시카고의 최고기온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갱신이 됐습니다. 금요일의 최고는 61도, 토요일 63도, 주일은 66도였습니다. 금요일의 기록은 1880년대 기록을 깬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여전히 2월 속의 따뜻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오늘 맑고 흐리고 최고 64도, 화요일 내일 맑고 64도, 수요일 역시 맞습니다. 69도, 목요일 금요일은 계속해서 흐리고 빕니다. 목요일의 최고 기온은 47도, 금요일은 58도입니다.